오늘은 한국 역사상 첫 대공황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우리나라가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위기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는 경제에 대해 더 이상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MF는 우리에게 아주 뼈 아픈 기억이죠. 그때 많은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았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. 그리고 그때 발생한 수많은 실업자들. 그 후로 우리는 고속 성장을 이어갔지만 첫 번째 큰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부실 기업들이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많다는 겁니다. 지금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약 2,300곳 정도로 급증했다고 해요. 이 수치는 2009년과 2022년을 훨씬 넘어선 수준입니다. 현재는 2025년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정말 커요. 경제에서 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기업들이 무너지면 고용도 줄어들고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.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폐업을 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부도가 나고 있어요. 건설 경기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어요. 경제 위기는 이미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%대, 심지어 마이너스로 꺾였고 이 상황이 유지되면 IMF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.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만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. 월드뱅크의 전망을 보면 지금 가는 방향이 IMF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요. 여러분, 제2위 IMF는 이미 초입에 들어왔어요. 이번 경제위기를 대비하려면 우선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. 경제위기 리스크가 커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중요해요. 부동산이나 주식 비중은 줄여야 합니다. 과거 IMF 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며 국부를 가져갔어요. 두 번째로,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.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떤 업종도 피해갈 수 없어요. 세 번째로는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해요. 큰 규모의 사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작은 규모나 비용이 적은 회사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학습과 공부를 통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